올해 정세토론의 주제는 이번 정세토론의 주제는 북한의 2022년 평가와 2023년 전망입니다. 북한이 작년 말에 정세토론회를 작년 말에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1월 1일 상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통일전략연구실의 최은주 박사님이 약 25분 정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에서 정순남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첫 번째 정세 토론회를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발표 주제는 이제 북한이 2022년을 어떻게 보냈고 2023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가 12월 말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북한이 현재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 주안점을 갖고 2023년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들을 좀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그 1월 1일에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 발표문을 이제 보도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실제로 북한이 올해 6일에 걸쳐서 최장기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갔다라고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들은 많지가 않아서 일단 제가 그 내용들 안에서 이제 그 전으로 북한이 보도했던 내용들을 좀 동시에 같이 좀 보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들어가면서 그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북한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북한이 이제 전원회의 확대회의라고 계속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의 안에서 이제 북한이 주로 당면한 정세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단계에서 주어진 이제 과업들을 제시하는 성격의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는 매년 북한이 해왔던 1월 1일의 신년사 대신에 해당 연도의 전년도의 말기 제가 열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말기에 보통 이제 이런 전원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그 전원회의 결과물을 신년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예외 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신년사 분석 대신에 전원회의의 결정서 분석하는 것으로 북한의 현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좀 주목됐던 거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제 전원회의를 이제 6일에 걸쳐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그 중에서 3일을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보고를 하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세하게 내용들을 분석하고 발표했을 걸로 예정이 되는데 실제 결과물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본 회의에서 이제 의정으로 5가지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연말에 하는 전원회의에서 나타나는 주요 의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2022년에 당 정책에 대한 사업 정형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2023년에 사업 계획들을 제안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직 문제는 인사 파트인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북한이 이번에 60여 명 이상의 인사를 교체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가 예산에 대한 평가, 집행 평가와 그다음에 2024년 국가 예산에 대한 예산안들을 평가하고 이거를 내각에 넘기는 이제 이러한 의정을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번 전원회의에서의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혁명학원에 대한 당적 지도, 이건 북한이 갖고 있는 최근에 미래 세대에 대한 논의들을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육성할 것인가와 관계된 게 네 번째 의정이라고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의정은 이제 김정은 시대의 핵심 노선이라고 지금 작년에
강조해왔던 새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정을 상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상당한 시간 동안 많이 공을 들인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보도문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다만 예상과 달랐던 부분들은 과거에는 보통 북한이 경제, 과학 분야와 같이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내 정책들을 제일 중점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오히려 대남 대외 부분 특히 대남 대미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국방 부분이 이것과 연결시켜서 논의들이 좀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3일 동안 이제 초기에 대략적인 사업들을 얘기를 했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라고는 보도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부문별 평가들이 거의 없어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이 2022년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평가할 만한 내용들, 특히 성과로 공개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다만 북한이 이 중에서 이제 주력해왔던 건설 그리고 농업 부분에 대한 성과와 작년에 있었던 이제 코로나19의 발생과 같은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들을 높여왔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얘기가 없었고, 특히 당연히 평안될 걸로 예상했던 작년의 방역 사업들, 그래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북한이 1년 동안 굉장히 성과로서 강조했던 부분들 또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의 북한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2022년 평가하는지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문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2022년에는 대외관계 관련해서 거의 원칙적인 부분만 언급을 했었었는데 올해 전원회의에서는 오히려 대외 정세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대남 대외 정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배경을 보면 일단 북한이 2022년을 평가하면서 건국 이래 유례없는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는 얘기를 2022년 중반부터 반복적으로 해왔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당과 국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2023년에도 그러한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결국에는 2021년에 이제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있는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보도문에서 많이 제거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 파트 설명하면서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게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엄혹한 실험과 난관이 축적된 시기였다라고 2020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향에서도 북한의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여건들을 대외 환경을 개선해서 상황을 타개하기보다는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내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2019년 이후에 북한이 보여오는 정면 돌파전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그러한 방식으로 2022년을 보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원회 이번 회의에서도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여 자주, 자립, 자위를 구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제 전원회 내용을 통해서 2023년에 북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잠깐만, 모두 한 25분 발표를 드렸는데 서론 발표만 지금 8, 9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잘 조절해서 발표를 지금. 네네네. 그래서 3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 텍스트는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도문입니다. 근데 그거에다 더해서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 전후로 북한이 12월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노동신문에서 이제 좀 연재물 같이 2022년 평가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이후 어제까지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관련한 전원회의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들을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전원회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구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평가 및 2023년 계획이 이제 북한의 첫 번째 의정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북한이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군사 그리고 사회 파트로 나눠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따라가면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 북한이 가장 강조했던 거,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강조했던 게 바로 당의 역할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당활동 및 자체 강화를 성과로 밝혔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같은 당 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이제 강력하게 집행하는 영도 실천이 이제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새시대 당건설 이론을 정립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번 전원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 작년에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제재, 그리고 매번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더해서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었고, 이걸 이제 북한이 이제 좀 난관이 조성됐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있었던 5차 전원회의에서 대외관계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이 대내외, 특히 냉전의 도래, 그러니까 신냉전의 도래, 그다음에 다국질서의 강화와 같이 대내외 형세의 변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국면마다 이제 주요한 당 회의들을 개최를 하고 각각 시기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실속 있게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서 당 중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라고 하는 걸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새시대 당건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김정은 시대 당건설 사상인데요. 이제 5가지로 나눠서 북한이 이거를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시리즈물로 냈었는데, 정치건설, 조직, 사상, 규율, 작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근데 과거에 이제 김정은 시대 이전에는 이 당건설 이론 같은 경우가 정치, 조직, 사상 건설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거기에 규율과 작품을 추가를 하고, 특히 이 중에서 작품,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김정은 시대 당건설 사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새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돼서 강조되는 건 결국 작품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선종 부문이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조직 및 선전운동 부분들의 활동이 강화될 것을 예고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의 평가에 더불어서 북한이 얘기했던 것들은 결국 2024년에는 이러한 이제 규율과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즉 당이 제기한 각 부문별 정책들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 사상운동, 대중운동들을 되게 강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결국 이 부분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수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사회제도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공고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수행할 간부 사업들의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는 자력의 원칙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경제 활동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상, 정치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내년에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 주변의 근로단체 조직들이라고 보통 뭐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이제 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의 이 당 그러니까 당 주변에 있는 근로단체들의 조직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는데 작년부터 재정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역할을 높여서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의 경험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강력한 대중조직 운동들을 펼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민군대 역할에서도 이제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들이 보여준 정치 사상적 위력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정치 사상 분야에서의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시한 건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법률제도.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법제화 사업들을 지속할 것들을 보여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관리 기구들을 확대 개편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런 제도 정비가, 그러니까 체제 정비, 시스템 정비가 들어갈 것들을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런 정책들을 운영하는 도당위원회 및 도당 책임
책임비서, 그러니까 주요 현장의 책임 간부들에 대한 사업 방식들이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전반적인 사회 제도의 기틀을 좀 강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이 간부들의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것들을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새롭다기보다는 이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진행됐었고, 특히 작년부터 이러한 이제 당의 책임비서를 비롯한 간부들의 역할들에 대한 강습회나 학습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조가 좀 더 강화될 것들로 보여집니다. 경제 파트가 이번에 가장 미안하지만 여기 준비한 걸 다 일일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봐가면서 알겠습니다. 예, 핵심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좀 네. 하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변화가 없어서 이번에 논의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후속 보도에서 북한이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선 두드러지는 특별한 변화보다는 그러니까 8차 당대회 내용들을 계속 지속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본 학대에서는 경제 파트 내용들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전원회의 3일에 거쳐서 김정은 총비서가 발표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북한이 경제 부문별들의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당의 정책을 직접 수행할 이제 내각에서의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즉 김덕훈 내각총리의 국가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가 않아서 실제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올해는 북한의 경제 부분에 대한 것들보다는 대외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은 정치 군사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매년 4월에 개최해왔던 최고인민회의, 그러니까 내각 중심으로 하는 회의가 1월 17일에 소집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이제 내각의 중심으로 경제 부문들이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러한 전원회의에서의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북한이 커다란 당에서의 경제정책 변화가 없다면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군사 부문들, 그리고 최고인민회에서는 경제사회 부분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좀 이원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 관련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북한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건설 및 농촌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북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주택건설 사업인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성지구는 평양에 있는 이제 주택건설 지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포나 농촌 주택과 같이 실제로 건설을 베이스로 하되 핵심은 이제 인민생활과 직접적 관계된 분야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서의 건설 사업들은 실제로 이제 성과가 있었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제관리 측면에서의 이제 개선 사업들이 좀 뚜렷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뚜렷한 성과들이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2021년부터 추진되는 계획들을 강조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거와 관련해서 12분야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라고는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 각 부분이 어딘지는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북한이 추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건설, 그리고 농업, 그다음에 경공업과 지방공업, 그리고 상업 편의봉사 등 같이 인민생활과 관계된 분야들을 중심으로 지금 정책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다가 이제 금속 공업 분야 정도가 12개의 주요한 지표로서 북한이 계획을 구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와 관계돼서 가장 밀접하게 북한이 얘기하는 게 과학기술인데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부분별 성과는 있었지만 과학기술 사업들에 대한 비판의 논의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경제 발전을 추동해야 될 과학기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주된 평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북한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비 보강 전략, 실제로 이제 경제 부분의 약한 고리들을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내각 책임들을 통해서 경제 정책의 실행력 강화, 그리고 이제 인민생활 향상을 할 수 있는 의식주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게 2023년에도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네, 군사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군사 파트에서 2022년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세계에다가 각인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에 약간 달라진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2018년까지는 이런 경제 발전이라는 북한의 목표를 주력하는 데 있어서 대내외 환경에서의 갈등보다는 평화로운 조건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2019년 이후 특히 작년에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오히려 경제 발전을 매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들을 이런 이제 평화적인 분위기나 관계 개선보다는 이제 군사적인 강한 억제력을 통해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외 관계를 보는 인식이 좀 변화를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 과제가 좀 명시가 된 게 바로 이 군사 파트였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핵무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정책들, 그리고 첫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군사 정책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대외적, 특히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세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러한 대응 과정 안에서 더 강한 군사력으로 판단에 따라서는 우선적인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있어서 실제로는 대응 측면에서의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선제적인 군사적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핵무력 선제 사용의 가능성들을 얘기를 언급한 것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향후 2024년에 좀 더 공세적인 군사적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이제 북한이 대중운동을 다시 강조를 하기 시작한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사회 파트의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6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교육, 보건, 의료와 같이 이제 보통 북한이 얘기하는 인민적 시책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경제 파트보다 더 얘기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정책 기조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추후에 후속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에서는 교육 파트에서는 이제 일단은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학 교육 같은 고등 교육들에 대한 개편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 파트에서는 강령과 같은 방역 사업들을 따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보건의료에서의 사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물질적인 측면들, 그래서 제도보다는 오히려 병원과 각종 이제 약품과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공장들의 개건 현대화 사업에 좀 더 주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성과가 크게 보여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1순위 사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제 원칙적인 논의들 이상으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집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 법률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법제화를 통해서 이제 인민이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투쟁 같은 이제 보통의 그런 당 사업에서 나타나는 이제 기풍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더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보여주는 집행 방안이나 일하는 방식들의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좀 더 현장을 중심으로 성과와 직결되는 부분에서의 이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안착되는데 좀 더 주력할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 관련해서는 강대강 정면 승부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북한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국제 정세는 친냉전, 그 다극화 추세의 가속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용어가 각각 쓰여지다가 이번엔 동시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자신들이 속한 진영에서는 이제 북중력 중심을 하고 이제 한미를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기존의 미국 중심의 일국 질서에서 다극 질서로 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핵심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적 도전에 대해서 자신들은 강대강 정면 승부를 하겠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미 정책에서 이 원칙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여주는 가장 큰 것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시 실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것이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 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미 대남의 군사적 갈등이 강화되면은 이제 북한의 군사 행동의 가능성 또한 같이 높아지는 좀 남북 간의 군사적 행위 에스컬레이팅 되는 사업 방향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에는 가장 원칙은 자신들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과 같이 대결적 자세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제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핵심은 이제 남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제 그에 연이어지는 부분들에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한에 대해서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적대적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북한의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언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규모 인사교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좀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당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건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노선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선동 이제 분야에 대한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당건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인사교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보직들에 대해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교체가 있었는데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지역, 평양과 강원도, 황해남도가 각각의 건설, 지방 발전, 농업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의 책임 비서들을 교체해서 실제로 핵심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좀 더 적합한 인물을 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서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제 파트는 세 가지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현장주의, 실무 역량.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내각 부분에서의 이제 한국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화학공업상,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상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 둘 다 각 분야의 대표적인 모범 단위 공장의 지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성과들을 바탕으로 발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경제 파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최근에 품질 관리와 같은 경제적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책임질 이제 품질감독위원장을 이번에 선임을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제도를 좀 더 체계화시키는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방상, 총참모장, 사회안전상들이 교체가 됐는데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보다는 기존 인물들의 보직이 바뀌면서 그래서 좀 순환의 특징들이 보여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바뀌었고요. 리영계 전 국방상이 바뀌었고 이제 공석이 된 국방상에는 이제 강순남을 배치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좀 더 위치에 이동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도 이제 국방의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브리핑 쓸 때 좀 더 의미를 좀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제 당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정착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좀 두드러진 특징은 이런 전원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에 정치국 회의를 개최를 하고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이랑 그다음에 2024년의 국가 예산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의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의결한 후에 전원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의사결정 과정들이 정비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해왔던 방식인데 전원회의 학대회의 이번에서도 각 부문별로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그 각각의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과정들을 넓혀서 실제로 이제 현장의 실무자들이 의사들이 반영된 정책 결정서를 만드는 형식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각 총리들의 역할들을 좀 이제 높이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고인민회 그다음 당 내각의 관계들을 설정을 하고 이제 그들의 논의들을 전원회의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김정은 이제 집권 이후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평가 속에서
당의 강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 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들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과와 평가가 이제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올해는 이제 2023년의 성과를 장기 발전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보다는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북한의 장기 구상 속에서의 올해의 역할을 좀 규정을 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실제로 이제 올해에도 이제 큰 성과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북한이 좀 대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걸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북한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2년 동안의 결과들을 반영해서 더 높은 계획을 세웠다라는 언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의 지표가 높아지면 그만큼 달성에 대한 이제 부담이 커질 텐데 이런 부분은 대외 경제 관계 개선 없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조건일 수 있다. 그래서 계획 달성의 여부와 경제 위기 여부는 약간 다른데요. 경제 위기까지 북한이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신들이 설정한 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외 관계 안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적대적 관계가 되고 있는 대미 관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수도 있는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들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위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